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출제 영역 분석표입니다. 각 세부 영역별 출제 문항수 확인하시고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합니다. 재생 속도를 클릭합니다. 알맞은 속도를 선택하여 영상을 시청합니다. 1. 노인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 시설 입소를 우선한다. 3.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 장기 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정답은 4.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입니다. 1.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여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통합을 달성한다. 2.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4.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2.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으로 옳은 것은 1. 지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정치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3. 정치적 보상입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을 지정, 기념하여 모범 어르신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3.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로 옳은 것은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 안정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의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 1. 국민연금 2. 기초연금 3.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은 2. 기초연금입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대상자로 오른 것은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입니다. 1, 2, 4, 5는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자이다. 5.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 부담한다. 2.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80%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습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입니다.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100% 전액 부담한다. 2. 복지용구 비용은 일반은 15%, 저소득층은 9%, 의료수급권자는 6%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15%,
시설급여 20% 부담한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일반은 20%, 40에서 60% 경감자는 10% 부담한다. 6.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한다. 2.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정답은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입니다. 1. 관장은 의료행위이므로 요양보호사가 실시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4. 서비스의 추가, 변경,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5. 인지능력이 손상된 치매 대상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7.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도움 2. 병원 동행 3. 구강 관리 4. 의사소통 도움 5.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5. 청소 및 주변 정돈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8.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로 옳은 것은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정답은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9. 노인학대 유형과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2. 유기, 이성교제를 방해함 3.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4.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5. 경제적 학대,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정답은 1. 방임,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입니다. 2. 이성교제를 방해함, 정서적 학대 3.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정서적 학대 4.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 경제적 학대 5.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 정서적 학대 10. 다음과 같은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린다. 1.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야단친다. 2. 대상자를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3.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 대상자의 가족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대처 1. 금일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대처 2. 옷을 벗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11.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로 옳은 것은 1. 뒤에서 껴안음 2. 엉덩이를 밀착시킴 3. 신체 부위를 노출함 4. 음란한 사진을 보냄 5.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 정답은 5.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입니다. 1. 뒤에서 껴안음, 육체적 행위 2. 엉덩이를 밀착시킴, 육체적 행위 3. 신체 부위를 노출함, 시각적 행위 4. 음란한 사진을 보냄, 시각적 행위 12.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에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1. 협력하려는 태도 2.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 3.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정답은 5.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입니다. 대처 1.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다. 대처 2. 기본적인 요리가 아닌 명절, 생일 음식 만들기 등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13.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5.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 정답은 5.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입니다. 1.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4.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4.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함. 1.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정답은 1.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입니다.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 불법 행위임을 설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를 설명하고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15.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1. 너무 까다로우세요. 2.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3.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4.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5.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입니다. 대처 1. 먹지 않으려는 이유를 파악한다. 식품, 조리 방법, 식사 분위기, 대소변 상태,
건강 상태, 복약에 의한 부작용, 입안의 상처, 틀니가 잘 맞는지 등. 대처 2. 식욕이 없는 경우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하게 하거나 환경에 변화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16.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옳은 것은 1.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3.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정답은 2.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 올린다. 17.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결핵 진단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입니다. 1. 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 3.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약하더라도 2일에서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일에서 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 18.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은 3.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입니다. 1.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이다. 2. 술, 흡연은 금하고 충분한 영양 상태와 면역력을 유지하여 건강하도록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 4.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임의로 중단하면 약제 효과가 미치지 않는 균들이 살아남아 몸에서 활발하게 증식하게 되어 치료가 실패로 돌아가고 결핵이 더욱 악화된다. 5. 오후에 고열이 나고 늦은 밤에 열이 내리는 해열 증상이 반복된다. 19.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량 감소 2. 식후 흡수력 증가 3. 지방 흡수력 증가 4.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 위액 분비량 감소입니다. 2. 식후 위산 분비의 저하로 흡수력이 감소한다. 3.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저하된다. 4.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한다. 20.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폐렴 2. 빈혈 3. 폐기종
4. 뇌경색. 5. 동맥경화증. 정답은 2. 빈혈입니다.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21.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 2.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3.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하게 한다. 4. 매일 한 개비의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게 한다. 5.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입니다. 2. 심장에 무리가 없는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1일 30에서 60분, 주 3일에서 5일. 3. 금주한다. 4. 금연한다. 5.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가므로 처방이 있으면 먹어야 한다. 22. 전립선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요로 감염. 2. 체중 감소. 3. 소변 배설량 증가. 4. 규칙적 도뇨 시행. 5. 남성 호르몬 불균형. 정답은 5. 남성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 감소, 여성 호르몬 증가 등 호르몬 불균형이 관련 요인이다. 23.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척추협착증. 2. 척추측만증. 3. 고관절 골절. 4. 강직 척추염.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의 위험 요인.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 무리한 다이어트는 골다공증의 요인이 되므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24.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1. 체위를 자주 변경해 준다. 2. 침상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3.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4. 청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5.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준다. 정답은 4. 청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입니다.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가한다. 25.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함.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 시 떨림이 나타남. 1. 뇌졸중. 2. 뇌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3. 파킨슨병입니다. 26.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입니다. 1.
안질환의 증가로 눈부심의 증가, 시력 저하, 빛 수능의 어려움 등이 있다. 2. 눈물의 양이 감소하며 건조하고 뻑뻑하여 불편감이 있다. 3.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손상, 감염에 둔감해진다. 4. 수정체 황화 현상으로 색의 식별, 보라, 남색, 파란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5.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되는 노안이 된다. 27.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1.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 4.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5. 식욕과 체중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답은 4.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입니다. 우울증 발생 상황 1.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방치되기 쉽다. 2. 유대감의 상실로 사회적 관계가 줄고 단순화된 관계 속의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한다. 3. 충분히 햇빛이 제공되지 못하면 우울감을 겪게 된다. 4.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과 변화로 우울증에 영향을 끼친다. 5. 식욕 변화와 체중 변화가 생긴다. 28.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배설량 증가 2. 감각 민감성 증가 3. 갈증 감소 4. 음식 섭취량 감소 5. 수분 섭취량 감소 정답은 1. 소변 배설량 증가입니다. 1. 소변 배설량 증가, 단뇨증 2. 말초 감각 이상 및 저하 3. 갈증 증가, 다갈증 4. 음식 섭취량 증가, 다식증 5. 수분 섭취량 증가, 다음증 29.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2.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3. 관절의 유연성 증가 4.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정답은 2.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1. 5. 나이가 들수록 말초 저항의 증가로 혈관 수축과 혈관 비후로 심장의 수축력이 감소로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다. 2.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하여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찬다. 3. 관절의 유연성 감소로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 4.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어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하여 잘 넘어진다. 30.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2.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4.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5.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4.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입니다. 1. 부작용의 증가로 서방제는 분할 분쇄 불가하다. 2. 인슐린 주사약은 구강으로 복용하면 위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주사로 주입한다. 3. 약효 저하로 장용 코팅제는 분할 분쇄 불가하다. 5.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증가한다. 31.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1. 수두 2. 홍역 3. 풍진 4. 폐렴구균 5.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4. 폐렴구균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폐렴구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한다. 32.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4.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정답은 2.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입니다. 요양보호사에 반드시 보고 대상자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33.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바르게 기록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3.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4.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하게 함. 정답은 4.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기록자를 명확하게 한다. 34.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2.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 연명 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4.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5.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정답은 2.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입니다. 1.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4.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료연명을 중단한다. 5. 통증 완화를 위한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35.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로 옳은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호흡이 규칙적이다. 3.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은 5.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입니다. 1. 동공이 확대된다. 2.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쉰다. 3. 피부의 색깔이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한다. 4. 5. 근육이 무력해져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되며 항문이 열린다. 36.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가시를 제거한다. 2. 사용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3. 음식을 거부할 때에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인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한다.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5.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입니다. 1.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한다. 예. 컵에 미리 물을 담아 놓기. 생선 등의 가시, 뼈는 미리 제거해 주기. 2.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3. 물과 같은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하고 식사하지 않으려 할 때는 원인을 살핀다. 4.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 조용한 음악 틀기, 텔레비전 끄기. 5. 식도로 넘어가거나 기도를 막을 수 있어 고정되지 않거나 느슨한 경우에는 빼고 식사한다. 37. 편마비대 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준다. 3.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 4. 맛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5. 입안에 음식이 남았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정답은 3.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다입니다. 1. 수분이 많은 음식은 사례에 걸리기 쉬우므로 국물이 많은 음식을 주지 않는다. 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이지 않는다. 유제품은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제공한다. 2.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4. 대상자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5.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38.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복용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 3. 물약은 라벨이 없는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 손바닥에 덜어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5. 캡슐약은 벗겨서 가루만 숟가락에 놓고 물로 녹여서 투약한다. 정답은 2.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입니다. 1.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 2.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물의 흡수가 잘 되도록 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4.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옮긴 후 손으로 옮긴다. 5. 약 형태 그대로 대상자에게 복용하도록 한다. 39. 다음 그림 중에서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 내려놓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가위입니다. 약뚜껑을 열 때 병뚜껑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고 병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0.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나입니다.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41.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2.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3.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 더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정답은 1.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입니다. 1.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위해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거나 치골상부를 눌러준다. 3.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한다. 5.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은 피한다. 42.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채워준다. 2. 4시간마다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3.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4.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5.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정답은 5.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입니다. 43.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를 찬물로 닦은 후 데워준다. 2.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정답은 3.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입니다. 1. 찬 변기는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 변이가 감소될 수 있다. 2.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깔고 간이변기를 대준다. 4. 침대를 올려주어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44. 유치돈 요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게 한다. 2. 하루에 한 번 방광을 세척한다. 3.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게 고정시킨다. 4. 소변이 새면 유치돈 요관을 즉시 제거한다. 5.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 5.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입니다. 1.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2. 요양보호사는 방광을 세척, 돈요관 삽입, 교환 등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3.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4.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소변이 돈요관 밖으로 새는 경우,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5. 기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기저귀를 빨리 새 기저귀로 갈아 주어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2. 요실금 횟수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4.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5. 기저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정답은 3.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입니다. 기저귀 사용 시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잘 생긴다.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 46.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닿게 한다. 2.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을 한다. 3.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의 깊숙한 데까지 닿게 한다. 4.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하게 한다. 5.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
정답은 5.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입니다. 1. 칫솔모는 부드럽고 적당히 탄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2.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3.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4. 칫솔질 후 치실을 사용한다. 47.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2.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3.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5.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정답은 1.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입니다. 2.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3. 모발과 두피에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5. 남아있는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다. 48.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습제를 듬뿍 발라준다. 2. 산성 비누로 거품을 내어 씻긴다. 3.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4.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5.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4.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입니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은 후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가 온기를 느끼게 한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49.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다리, 팔, 몸통, 회음부 2. 다리, 회음부, 팔, 몸통 3. 팔, 회음부, 다리, 몸통 4. 팔, 몸통, 회음부, 다리 5. 회음부, 다리, 팔, 몸통 정답은 1. 다리, 팔, 몸통, 회음부입니다. 통목욕 순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침상 목욕 순서 얼굴 양쪽 상지 흉부와 복부 양쪽 하지 등과 둔부 회음부 50.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선 자세에서 옷을 갈아입힌다. 2.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3.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4.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5. 겉옷이 맨 위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 둔다. 정답은 4.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입니다. 1. 낙상 예방을 위해 앉아서 갈아입는다. 2.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을 이용한다. 3.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하고 옷을 입혀줄 경우 갈아입는 데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시킨다. 4. 입는 것을 거부하면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힌다. 5.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준다. 51.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대상자를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로 옳은 것은 1. 무릎뼈 2. 엉덩뼈 3. 허리뼈 4. 넙다리뼈 5. 종아리뼈
정답은 4. 넙다리뼈입니다. 대상자가 적당하게 일어났을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질 수 있도록 해준다.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고자 시도하면 넙다리뼈가 골절될 수 있다. 52.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옳은 것은 1. 엉덩관절과 척추관절을 편 자세. 2.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4. 엉덩관절은 굽히고 무릎관절은 편 자세. 5. 엉덩관절은 펴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모두 굽혀진다. 마비된 대상자도 이러한 자세를 취하게 해야 자세가 안정되고 편안하다. 53.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정답은 5. 가, 라, 다, 나입니다. 54.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 3. 나, 가, 다, 라입니다. 55. 왼쪽 편마비 대상자다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지팡이 보행 방법. 계단을 오를 때 5. 증언은 건, 조한계, 마, 쉽다.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평지를 이동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로 암기합니다. 56.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 이동 중 보행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정답은 2.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이므로 보행기에 기댈 필요가 없는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57.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 전립 선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정답은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입니다. 결핵은 감염성 질환이므로 가래, 소변, 대변 등의 배설물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58.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3.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4.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5.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 정답은 5.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입니다. 1.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을 미리 준비한다. 2. 누전 차단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 화재 시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나간다. 4. 식품이 얼어있는 상태라면 재냉동이 가능하지만 고기 등의 빛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난다고 판단되면 버린다. 59.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2.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4.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한다. 5.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밖으로 나간다. 정답은 3.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입니다. 1.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2.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4.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다. 5.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한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60.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정답은 2.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입니다. 1. 음식이 뜨거우면 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 2. 국물을 만들 때 마른 새우, 멸치, 표고버섯 등을 사용하면 맛이 좋아져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의 양을 줄일 수 있다. 3. 오래 구우면 수분이 모두 빠져 딱딱해지기 때문에 적당히 굽는다. 4. 설탕이나 과당과 같은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식이섬유나 전분이 풍부한 채소와 잡곡밥 등의 복합당지를 이용한다. 5. 한 번에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 식사와 간식을 통해 소량씩 나누어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60일. 다음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 이불 2. 청바지 3. 면 티셔츠 4. 니트 목도리 5. 꽃무늬 블라우스 정답은 5. 꽃무늬 블라우스입니다. 2. 청바지 주머니 부분이 잘 마르고 색이 바래지 않게 뒤집어서 말린다.
이때 지퍼는 열어둔다. 3. 면 티셔츠. 햇볕에 건조하는 것이 살균 효과가 있다. 4. 니트 목도리.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린다. 5. 꽃무늬 블라우스. 햇볕에 말리면 변색될 수 있으므로 그늘에서 말린다. 62.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으로 운전하여 이동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 3.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4.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기구를 준비한다. 정답은 5.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기구를 준비한다입니다. 1. 대중교통 차량을 이용한다. 2. 외출 목적에 맞는 개인 소지품을 준비한다. 예.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등을 준비. 3.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4. 걸을 때 보폭을 작게 하여 천천히 이동한다. 63.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누워 있게 한다. 2.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3.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한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5.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전환해 준다. 정답은 4.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입니다. 노인은 침상에서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도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최소 하루 20분 정도는 일부러라도 서 있거나 일어서서 걷도록 도와야 하며 서서 움직이고 스스로 활동하는 동안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며 격려하여 일어서는 것을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야 한다. 64.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2.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4.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으로 배정한다. 5. 방 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정답은 1.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입니다. 2.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 3.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한다. 4. 안전성을 고려하여 2층보다는 1층이 좋고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5. 난로 등 치매 대상자에게 위험한 물건 등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 65. 시설 치매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3.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4.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5.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 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정답은 3.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입니다.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는다. 66. 시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 시간에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5. 수면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정답은 1.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입니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수면관리 대처. 4.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수면관리 대처. 5. 수면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수면관리 대처. 67. 치매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누를 쥔 손을 쳐서 뺏는다. 2. 무슨 맛이 날 것 같은지 물어본다. 3.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4. 비누라고 설명하며 냄새를 맡아보게 한다. 5. 음식물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 보라고 말한다. 정답은 3.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으로 교환한다. 68. 치매 대상자가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딸은 오늘 못 와요. 라고 말한다. 2. 딸이 언제 오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 3. 어르신,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라고 말한다. 4.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5. 어르신, 우리 음악 들을까요? 라며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정답은 4.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입니다. 집 청소, 산책, 목욕 등 건설적인 일을 주며 밖에 나가거나 쇼핑하는 것은 활력제가 되며 수면의 질도 향상된다. 69.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정답은 5.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70. 시설 치매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휠체어를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2. 다른 휠체어를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4.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다. 5.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정답은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입니다. 천천히 안정적인 태도로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70일.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은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단순한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 애착 인형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72.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정답은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여가 활동은 정적인 자기개발 활동이나 소위 활동 등이 많다. 자기개발 활동, 책 읽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 활동, 소일 활동,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놀이 등이 있다. 73.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입니다.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주의를 끌기 위하여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다. 일상생활을 할 때도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밤 10시에요. 주무세요라고 말하며 항상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 74.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찌개였는데요. 1.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 청국장찌개에 실증이 나셨어요? 3.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 청국장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정답은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이다. 식사를 안 하셨다니 상대의 행동을 비난 없이 마음이 안 좋네요. 나에게 미치는 영향, 느낌을 표현한다. 75. 다음의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는데. 1. 서로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2.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3.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정답은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76.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에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입니다. 1. 큰 목소리로 말하거나 목소리의 톤을 높이면 대상자는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으므로 낮은 음조로 천천히 차분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한다. 3. 부정형보다는 긍정형 문장으로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한다. 4. 여러 사람이 있으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1대1로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것이 좋다. 5. 옛일을 회상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인지기능 유지나 심리적 안정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77.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3.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 준다. 4.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 준다. 5.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정답은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입니다. 1. 가능한 대상자를 옮기지 않는다. 3.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4.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시간을 확인한다. 5. 이물질은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 78.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붕대로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은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 준다입니다. 1. 냉찜질을 하면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다. 2. 압박하지 않는다. 4.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위치한다. 5.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79.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한다. 정답은 3.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입니다. 1. 대상자의 가슴 중앙인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한다. 2.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한다. 4.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히고 베개 등은 빼준다. 5.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80.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3.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정답은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입니다. 1.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제공할 수 없다. 2.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고 복용량이 적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한다. 3.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4. 구토를 했을 경우에는 토사물을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한다. 5. 구토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옆으로 돌려 눕히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기출 모의고사는 잘 풀어보셨나요? 이어서 해설이 없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강좌를 만드는 제게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